시간에는 홈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홈 비즈니스가 뭔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네. 홈 비즈니스란 저희가 재택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아웃소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을 집에서 마케팅하고 교육장은 대여해서 하기도 하고, 집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배송을 보내면 그것도 홈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이 홈 비즈니스란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판매하거나 혹은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홈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컨설팅업도 있고, 가내 수공업도 있고, 많죠. 1인 쇼핑몰 창업도 있고, 재택 창업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홈 비즈니스죠. 이 홈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혹시 화장품 구매를 할 때 새로운 브랜드를 고르는 기준이 혹시 어떤 거 보고 고르시나요? 네, 유튜브 후기 보고, 그죠? 후기 보고. 혹시 성분 다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번에 이러이러한 상품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하더래, 뭐뭐 하더라, 그죠? 실제로 한 신생 브랜드가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거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요, 아토피 있는 딸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직접 만든 화장품이다. 네, 그 브랜드에서 아빠가 딸아이를 위해서 직접 만들었다 라는 스토리 하나로 빵 떴죠. 이제 우리가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빠가 딸아이를 위해 만든 화장품이면 진짜 좋겠네,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겠다, 한번 써볼까? 그래서 써봅니다. 그러면 제품력이 조금만 좋아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좋다, 진짜 생각해서 만들었네. 그러고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야, 이 화장품 아빠가 자기 딸 아토피 있어가지고 그거 아토피 위해서 만들었대, 너도 한번 써봐, 이거 좋더라. 그러면 친구 이제 구매하죠. 네, 결제 각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의 힘으로 바이럴을 하고 대기업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만드는 기준은요, 분명 대기업에서는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단점이 있을 거예요. 소수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죠. 그럼 우리가 스토리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그 소수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의 단점, 이거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우리의 스토리화 시켜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한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직접 만족스러운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생각을 했던 고객들이 이제 끌어당겨지죠. 그리고는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 거 써봐, 거기 거는 이러이러한 게 단점이었는데 여기 거는 이러이러해서 좋아. 이 브랜드, 이 작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장점만 생각하겠죠. 이게 스토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우리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판매부터 홍보, 이런 것까지, 제품 제작까지, 혹은 제작까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중개를 하는 분도 계시겠죠. 중개하는 분도 똑같아요. 마케팅, 그리고 판매는 결국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우리는 작은 한 개인이기 때문에 아까 그 스토리를 입혀서 브랜딩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럼 혹시 알고 계신 마케팅 채널 중에 몇 가지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인스타그램, 그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나 SNS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홈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들, 마케팅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셀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님TV라는 마케팅을 가르쳐 드리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했던 실제로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자본 영혼으로, 무자본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품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제가 팔아야 되고 강의를 팔아도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에겐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뭔가를 올렸을 때 그 채널에서 알아서 돌아가서 고객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유튜브에 해님TV라는 마케팅 교육 채널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는 제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 인스타그램 혹은 SNS,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실 때 팔로우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게 돼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SNS를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고 싶어서, 그죠? 뭘 보고 싶어요? 그 사람 하는 거, 사는 거, 그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마케팅 수단, 가장 빠르고 저에게 맞는 타겟을 많이 모이게 해줄 수 있는 채널로 인스타그램을 두 번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혹은 페이스북으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브랜드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의 가치관이나 그 브랜드의 일상, 평소에 이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팔로우를 하잖아요. 광고 보고 싶어서 팔로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아, 고객이 나의 계정에 들어온다면 이 브랜드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2개째 올리자마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는 분이 생겼습니다. 빠르게 수익을 창출했죠. 네. 이게 저만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첫 수단으로 유튜브나 SNS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정보성 컨텐츠를, SNS에서는 자신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가치관을 충분히 고객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분명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취준생 분들 있으시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SNS나 유튜브에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 자신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나중에 면접을 볼 때 면접관에게 보여준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홈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항상 나를 마케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에서든. 홈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고객들이 제가 브랜드를 막 시작해서 오픈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오픈하기 전부터 준비 과정도 고객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할까요? 오픈하기 전 과정들. 이 제품이 진짜 신뢰를 가도 될 제품인지. 그래서 저도 이 마케팅 교육업을 창업하기 전에 제가 뭘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디 가서 무료로 강연하는 것조차도 다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들을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 과정을 보시라고, 제 SNS에 들어가셔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말에 힘이 실리죠. 네.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시더라도 늘 자신을 마케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 하신다면 성공 방정식을 벤치마킹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케팅이나 혹은 성공은 방정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2018년도 한 해 동안
교육업에 쓴 돈만 계산해 보니 4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돈을 들이면서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자수성가했다는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이미 성공한 대표님들의 성공 방정식이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마케팅 방식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계속 여쭤보고 배우러 다녔어요.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마케팅 잘하려면 이거 하나만 알면 돼. 궁금하신가요? 네. 굳이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의 성공이나 혹은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취업의 성공이나 마케팅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이제 마케팅 잘하는 방법은 아마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거나 책을 보시면 많이 요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면에 중요하게 꼭 아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 관계입니다. 집에서 새로운 창업을 했을 때도 그리고 취업을 할 때에도 혹은 마케팅을 할 때도 고객과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우리 브랜드가 떴다고 해서 이제 마케팅을 안 해도 되나요? 고객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연예인들 보시면 탄탄한 팬층이 결국엔 그들이 얼마나 팬 서비스를 잘해주느냐 이거잖아요. 앞으로는 워낙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미 경쟁 구도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블루오션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객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상품에 어떤 게 궁금할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 말고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알리고 싶은 건 성분이 어떻고 이 제품을 바르면 뭐 어디가 어떻게 좋고 이런 거겠죠. 고객이 얻고 싶은 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교육업이라면 그래서 그 교육 듣고 얼마나 성과가 났는데 이것만 고객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커리큘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좋게 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궁금한 건 성과일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썼을 때 내가 구매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항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 같아요. 창업을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고 무작정 뛰어듭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깨고 도전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과 그리고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뒤로 도대체 뭘 해야 돼? 대부분 무너지는 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목표와 기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 홈 비즈니스를 통해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가 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계획서를 짜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실제로 제가 창업을 3번을 해봤고요. 2번은 안타깝게도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빚이라는 게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실패를 해보니까 두렵더라고요.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다.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적고요. 이 양식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찾아서 어떻게 적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보고요. 이 사업 계획서든 기획서든 명확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거는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유였어요. 자유롭게 집에서 일하면서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게 혼자서 돈을 버시고 힘들게 사시는 걸 보면서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집에서 일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와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이게 제 마음에 한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몇 년간 혼자서 연구했습니다. 비누도 팔아보고 향수도 만들어서 팔아보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 일도 집에서 시작해봤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리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이 상품의 이익을 잘 전달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면 항상 제품이 많이 팔렸다고 고맙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험들을 토대로 마케팅 교육업을 시작했고 기획서를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창업의 실패 경험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이번만큼은 잘해보자란 마음이 커서 1년을 4분기로 나눴습니다.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또 1월을 쪼갭니다. 1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2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여기서 우리가 꼭 아시면 좋을 포인트는요. 3년간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요.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거를 저는 전체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로드맵을 먼저 짜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연도별로 목표를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10대 목표를 적어요. 보시면 저는 홈커머스 문화 만들기였어요. 집에서 유통을 하는 문화를 만들자.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방송 출연을 하자. 나를 통해 삶의 변화를 느낀 사람 1000명을 만들자. 유튜브 구독자도 1만 명을 만들자. 이렇게 10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중엔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꿈이 크면 깨져도 조각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굉장히 크게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창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혹은 취업에도 내가 목표한 커다란 꿈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한번 쪼개서 만들어 보세요. 그럼 1월에 뭘 할지, 그래서 1월에 해야 될 목표와 첫째 주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나눕니다. 꿈을 크게 잡고 목표와 계획은 잘게 쪼개는 거예요. 저도 이걸 처음 도전해 봤는데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결국 저는 제 목표 수익과 이루고 싶은 꿈을 많이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요즘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마케팅도 하다 보면 고객이 늘어나면 이제 고객 관리하느라 마케팅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분야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제휴를 맺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요즘 재능 판매하는 사이트들 굉장히 많죠.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아웃소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말하는 건 잘하는데 글쓰기가 너무 부족하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 말을 잘 정리해 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아웃소싱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교육안을 완성했어요.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강의안으로 명확하게 누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력이 정말 좋은 직원을 뽑아서 한 달 만에 바로 이 강의를 영상교육으로 만들고 그리고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아웃소싱하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회계나 이런 쪽도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아웃소싱을 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만큼 내가 집중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높아지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꿈에 그리던 직장 아닌가요? 처음에 엄청난 우려가 있었어요. 어떻게 직원을 재택으로 관리를 해? 그래서 혹시 저처럼 직원을 재택으로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규칙이나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택으로 직원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얼굴을 보고 화가 나도 짜증나도 계속 이 사람을 봐야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얼굴 보면 조금 누그러뜨러지죠, 화가. 그죠? 재택으로 일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실제로 가슴 아픈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직원과 직원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만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명확한 규칙과 그리고 서로 간의 화법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이 화법 매뉴얼이란
이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업무상 위임을 해줄 때 어떠한 말투로 할 것인가, 이거를 다 매뉴얼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죠. 보통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좀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재택으로 예를 들어 전화로나 카톡으로 이렇게 명령조로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뭐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서 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원에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코치님, 이거는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직원이 처음에는 네? 네? 자꾸 그러시더니 이제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시하는 거를 직원도 느껴요. 아, 이 사람 지시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죠? 아, 부탁하는구나. 그래도 배려해주고 신경 써준다는 게 보이잖아요. 오너는 군주 같아야 돼. 오너는 위험이 있어야 되고, 오너는 지시를 해야 돼. 그래야 직원이 따라. 저도 처음엔 많이 흔들렸어요. 이 시스템이 저도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규칙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와 가장 오래 일하는 직원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굳이 창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택으로 직원을 쓸 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으로 일하는데 맨날 받는 돈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일하는지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다 성과제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만큼, 이 사람이 일하는 만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방금 계획서 보셨죠? 그 계획서를 직원도 제출을 합니다. 일단 회사 공동의 계획을 공유하고요, 직원이 개인이 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 목표와 성과 목표, 그리고 한 달치의 계획을 전달에 미리미리 받아요. 그러면 대표는 혹은 상사는 그 사람을 계속 감시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하기로 한 양이 정해져 있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급한 건이 생기면 중간에 회의를 해서 기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만 점검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페널티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규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유를 주되 반드시 책임을 지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을 다 재택근무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시면 분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홈 비즈니스로 직원을 두고, 그리고 홈 비즈니스로 고객들과 소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통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고, 직원과도 재택근무지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면담 시간을 가져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보니 어떤 부분이 고민이었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본인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하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맞춰주면서 서로 조율해 갑니다.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만나서 조율점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계속 소통을 해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일주일 동안 혹시 보고할 일 있냐, 다른 거 내가 꼭 알아야 될 일 있냐, 이런 것들을 직원과 꾸준히 계속 소통을 합니다. 고객과도 똑같고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교육을 하지만 온라인 수강생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대해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 안 되면 연락해서 지금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통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 회사의 지금 브랜딩, 방향, 목표, 이거를 오너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과 그 뜻이 맞는지, 예를 들어 저는 마케팅 교육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은 우리는 뭐 셀러 교육을 하는데야, 우리는 뭐 어떤 교육을 하는데야,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브랜딩과 사업의 방향성을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고객과도 똑같이 투명하게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같이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꿈을 그려라. 마침내 그 꿈에 내가 물들 것이다.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꿈을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 꿈에 물들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위기에서 찾는 기회 공식이라든지 홈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황에 여의치 않고 꼭 꿈과 목표를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네. 그래서 다음 1년 후에는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것이 있고 실천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